황동현의 시선 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4분 5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광주 지역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부분은 매듭이 지어졌는데요. 광주형 일자리, 현대자동차 완선차 공장 광주 유치는 좀 현재까지는 진행형이고요.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 광주시의 주요 시책, 계획들 오늘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종재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분들께 새해 인사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광주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출범한 이용섭 광주시장호는 지난 6개월 동안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네.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들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네,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6개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성과라면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길게는 수십 년이 걸렸고요. 짧게는 수년이 걸려서 해결 못했던 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라든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네. 또 광주 송정역하고 광주역 개발, 네. 그리고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이 해결되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네. 지난해 성공시키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 광주시정이 정상 궤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네.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짧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철도 2호선 16년간의 논란이 있었던 게 결국은 매듭 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매듭 실마리 앞으로 이 도시철도 2호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 계획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계획으로 가지고 추진되는지도 짧게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시죠. 예, 지난해 광주시에서 시민들 9,496명을 대해서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 도시철도 2호선이 가장 중요한 시급한 사업으로 또 꽂혔고 그래서 2호선이 개설되면은 1호선에 이어서 41km 정도가 연장하는 구간이 네네. 생겨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대중교통 시대를 열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특히 2호선 노선 자체가 순환선인데 네. 백운광장에서 조선대, 광주교대, 네. 광주역, 뭐 전남대는 물론이고 그 일곡지구라든가 네. 본천 3단, 수안지구, 뭐 금호지구, 시청까지 이렇게 순환함으로써 시민들이 많이 이용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공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공론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시민 참여단의 78.6%가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네. 그 결론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16년 동안 끌어온 도시철도 2호선의 그 건설 여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의 종지부가 찍어졌습니다. 네. 그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착공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착공 목표로 지금 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호선은 언제까지 건설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2호선은 2025년까지 그 금액으로는 현재 2조 한 579억 원, 그중에 국비가 60%입니다. 네. 시비가 40%고 네. 그 41.9km를 그 저심도 방식으로 해서 개통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추진을 하셨지만 아쉽게 안 됐던 광주시의 이 정책. 이 광주형 일자리 현대차 완성차 공장 광주 유치가 작년에 그 제대로 지금 유치가 되지 못했는데 올해도 계속 이 완성차 공장 유치는 활동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는데 네. 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시키기보다 안타깝지만 광주시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할 생각이거든요. 네. 또 그래서 광주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면 네. 광주를 떠난 게 아니라 광주에 머물고 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 있기 때문에 네. 의지가 강합니다. 이제 이용섭 시장께서 직접 협상단의 전면에 나서서 하기 네. 때문에 앞으로 당사자가 된 신뢰 회복하고 투자 환경이 조성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 광주형 일자리 문제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그런 이야기를 꺼냈던데 중앙정부와 관계 속에서 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 인사회에서 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그 상생하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가늠한 척도가 될 것이다. 네. 그렇게 강조하시고
새로운 일자리에 희망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간접적으로 지원의 그 의사를 발표하셨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서 정의선 현대 그 부회장도 네. 그때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주시에서 이런 분위기를 100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네. 이런 모델이 강주의 성공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광주형 일자리. 2019년에는 정말 광주형 일자리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유치가 좀 제대로 성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모든 광주 시민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요. 올해 이용섭 시장이 이끄는 광주시의 주요 어떤 시책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도 이야기를 좀 꺼내 주시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용섭 시장 출범 이후로 강주는 정의롭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죠. 네. 5.18의 정의로움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풍요를 이뤄내겠다. 이 두 가지 지금 토끼를 잡겠다는 게 이용섭 시장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지금 뭐 방향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정의로운 사람들이 못 살았잖아요. 우리 네. 독립운동한 2세, 3세들이 경제력으로 어려움을 살았고 그걸 후손들이 봤을 때 야 정의롭게 살고 국가를 위하면 못 살 수가 있구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주가 5.18 과거에 네. 동학혁명 학생 운동까지 있어서 정의로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강주가 잘 살아야 후손들이 다른 지역의 국민들이 봤을 때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구나. 네, 네. 우리는 정의롭게도 살고 잘 사는 길을 터가야겠다. 네, 그런 모델이 되기 때문에 양진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네. 그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뭐 혁신하고 소통한 것을 제도화해서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같이 창출하고 잘 사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용섭 시장이 당선 이후 이야기했던 그 정책을 끊임없이 2019년에도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네요. 큰 틀이 정해졌기 때문에 네. 그 큰 틀 기조 위에 네. 상황 변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네. 추가하는 방식으로 네. 진행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정의로운 광주가 잘 사는 광주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정책들이 중요하고 부분적인 어떤 그 정책적인 것들이 광주시가 무엇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도시철도 2호선과 이 광주형 일자리 이야기는 좀 정리를 해봤고요. 또 그 광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연말에 특히 논란이 됐는데 민간공원 2단계 특례 사업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지정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그랬었는데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네, 간단히 민간공원 2단계 우선 사업자가 변경된 것 관련해서는 네. 약간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감사위원은 선제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뭐 방어적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혹이 있으면은 정리하자. 네. 그랬더니 뭐 실무적으로 개량평가에 착오가 있어 그러면 바로 잡은 것이거든요. 네. 뭐 그 과정에서 뭐 제안사라든가 시민 여러분의 좀 송구하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뭐 제도 개선도 하고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 40일간 저희들이 소요가 됐거든요. 네네. 그 과정에서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2020년 7월 1월째에 걸리지 않도록 관련 절차들을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해 나가고요. 이걸 계기도 강주시 전반적인 그런 시정 혁신에 또 동력으로 삼아서 네.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감사를 하고 시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있었으면 재공모 절차를 밟으면 됐을 텐데 왜 위 업체를 1위 업체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했는지 광주 시민들은 많이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한 요강, 입시 요강 비슷하게 네네. 제한 요강을 발표할 때 그 상의자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차점자가 하는 걸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해서 바로 그 차점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지 규정에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은 단순히 네. 개량평가 실무자들이 규정에 따라서 개량평가를 그 적용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걸 바로잡은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